신천지 의혹이 폭발한 2차 토론에서 정말 시험대에 오른 건 후보 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민주당이 의혹을 다루는 방식 자체였을까요? 지난 1차 TV 토론에서는 신천지 문제가 전면에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책과 리더십을 비교할 공간이 어느 정도 남아 있었죠. 근데 8월 5일 열린 2차 토론에서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김민석 후보가 제기한 신천지의 경선 개입 우려, 정청래 후보가 요구한 구체적인 근거, 전당대회가 끝난 뒤 윤리감찰을 검토하겠다는 발언까지 나오면서 토론의 중심이 한순간에 신천지 문제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번 장면을 단순한 친명 대 친청의 감정 싸움으로만 보면 핵심을 놓치게 됩니다. 더 중요한 쟁점은 누가 목소리를 더 높였느냐가 아니에요. 합동수사본부가 실제로 확인한 사실은 어디까지인지, 후보들이 그 사실보다 더 멀리 나간 대목은 무엇인지, 그리고 집권당이 민감한 의혹을 어떤 순서로 검증해야 하는지가 진짜 문제입니다. 오늘은 이 사안을 세 층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첫째, 수사기관이 확인한 사실과 아직 확인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둘째, 김민석 후보와 정청래 후보가 각각 어떤 정치적 방어선을 세웠는지입니다. 셋째, 이 논쟁이 이재명 정부의 개혁과제와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에 어떤 부담을 줄 수 있는지입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사실부터 보죠.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일부 신천지 신도가 더불어민주당에 가입한 정황과 관련 진술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쪽에 가입했다는 진술, 수도권 지역에서 민주당 가입이 있었다는 내용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다만 7월 28일 기준으로 합수본은 조직적인 입당 강요가 확인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수사는 계속되고 있지만 특정 후보를 돕기 위해 신천지가 이번 전당대회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결론이 공식 발표된 단계는 아닙니다. 이 차이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종교단체의 신도가 정당에 가입했다는 사실, 단체 내부에서 가입을 독려했다는 의혹, 중앙 조직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판단, 특정 후보와 연계됐다는 주장은 서로 다른 층이에요. 첫 번째 사실이 확인됐다고 해서 네 번째 결론까지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네 번째 결론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해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정황을 조사할 필요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죠. 트로이 목마를 걱정하는 건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문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을 목마라고 부르는 순간 경계는 검증이 아니라 낙인이 됩니다. 정치가 가장 조심해야 할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김민석 후보는 자신이 정청래 후보와 신천지가 연결되어 있다고 말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자신이 제기한 것은 경선 개입의 우려였고 과거에도 여러 인사와 수사기관이 비슷한 문제를 언급했기 때문에 충분히 점검할 사안이라는 논리였습니다. 불이 날 것 같다고 말한 사람이 방화범은 아니라는 취지의 비유도 내놓았습니다. 위험을 경고한 행위 자체를 징계 대상으로 삼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반박이었죠. 정청래 후보의 논리는 달랐습니다. 책임 있는 당대표 후보라면 육하 원칙에 맞는 근거를 먼저 제시하고 그 근거를 토대로 조사를 요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거를 충분히 내놓지 않은 상태에서 제보센터부터 만들겠다고 하면 결국 제보도 없이 강한 의혹을 먼저 제기한 셈이 아니냐고 몰아붙였습니다. 특히 이런 주장이 국민의힘의 특검과 국정조사를 요구할 명분을 주고 민주당 전체를 위험한 프레임 속으로 끌고 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여기서 두 후보가 실제로 충돌한 것은 신천지를 조사할지 말지가 아닙니다. 조사에는 두 사람 모두 반대하지 않아요. 충돌한 것은 조사 전에 정치적 언어를 어디까지 사용할 수 있느냐입니다. 김 후보는 위험을 미리 알리는 경보의 정당성을 주장했고 정 후보는 당대표 후보가 올리는 경보라면 그만큼 높은 수준의 근거가 먼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차이를 놓치면 토론은 그저 말싸움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수사 일정과 후보들의 표현 수위를 같은 시간표 위에 올려놓으면 그림이 달라져요. 합수본이 아직 조직적인 전당대회 개입을 공식 확인하지 않은 시점에 김 후보는 이미 반명과 분열주의와 신천지의 3자 연합을 깨는 것이 전당대회의 본질이라는 강한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이후 토론에서는 특정 후보와의 연계를 말한 것이 아니라 경선 개입 가능성을 경고한 것이라고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최민희 최고위원 후보는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처음부터 단순한 개입 경고가 아니었는데 이제 와서 표현을 낮추는 것은 당원을 우롱하는 말 바꾸기라는 취지로 비판했습니다. 다만 여기서도 단정은 조심해야 합니다. 김 후보가 주장을 철회한 것인지 표현의 범위를 다시 정리한 것인지 토론 과정에서 방어선을 좁힌 것인지는 원문 발언과 전체 맥락을 함께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도 정치적 책임은 남습니다. 정치인이 사용하는 단어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집권당 대표 후보가 비밀연합이라는 표현을 꺼내면 그 말은 곧바로 기사 제목이 되고 야당의 논평이 되고 수사 요구의 근거가 됩니다. 나중에 개입 우려라는 뜻이었다고 설명하더라도 처음에 강한 인상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토론이 정책 검증장이 아니라 단어 뜻 맞히기 시험이 되면 결국 야근하는 건 당원들입니다. 정청래 후보도 검증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정 후보는 자신이 당대표가 되면 당을 구하는 심정으로 김민석 후보를 윤리감찰 대상에 올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근거가 없으면 윤리심판원의 회부에 징계하고 근거가 있다면 김 후보도 의혹에서 벗어나고 당도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이 발언은 강력합니다. 당을 보호하기 위해 책임을 묻겠다는 메시지가 분명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승자가 패자를 조사하는 구조는 그 자체로 또 다른 논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가 무엇이든 정치적 보복이라는 반발이 나올 수 있고 반대로 조사가 약하면 봐주기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조사가 필요하다면 후보 개인의 지시보다 독립된 기준, 공개된 절차, 명확한 조사 범위가 먼저 설계돼야 합니다. 민주당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절차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정청래 후보가 강조한 당원 주권도 같은 원칙 위에서 힘을 얻습니다. 당원이 주인이라는 말은 당원이 원하는 결론을 먼저 정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당원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와 절차를 공개하고 어떤 계파든 같은 잣대로 평가받게 한다는 뜻에 더 가깝습니다. 당원 주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이 대목을 그냥 지나치기 어렵습니다. 당원이 주인이라면 당원에게 가장 먼저 제공돼야 하는 것은 분노할 대상이 아니라 판단할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제보가 몇 건 접수됐는지, 어떤 지역과 시기에 가입이 집중됐는지, 조직 지시를 뒷받침하는 문서나 메시지가 있는지, 특정 후보 캠프와 접촉한 흔적이 있는지를 구분해서 알려야 합니다. 이름만 공개하고 근거는 비공개로 두는 방식은 당원 주권이 아니라 당원 동원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사 기구의 구성도 중요합니다. 후보 캠프와 직접 관련이 없는 인사, 법률과 선거 실무를 아는 전문가, 당원에게 진행 상황을 설명할 책임자를 함께 두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조사 개시 조건과 종료 시점, 중간 발표의 기준도 미리 정해야 해요. 그래야 결과가 어느 쪽에 불리하게 나오더라도 최소한 절차의 신뢰는 지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결론을 내려볼 수 있습니다. 합수본이 일부 신천지 신도의 민주당 가입 정황을 보고 있고 김민석 후보가 그 위험을 먼저 경고했다면 김 후보의 문제 제기가 전부 옳았다고 보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바로 여기서 논리가 한 단계 건너뜁니다. 일부 신도의 가입 정황은 중앙 조직의 지시를 곧바로 증명하지 않습니다. 중앙 조직의 동료 정황이 있더라도 이번 전당대회를 겨냥한 계획인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전당대회를 겨냥한 움직임이 있었다고 해도 특정 후보를 위한 것인지 다시 증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정 후보와의 연계를 주장하려면 인적 연결, 자금, 조직 지시, 실제 투표 행동 같은 추가 자료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의혹을 덮는 일도 아니고 의혹을 완성된 사실처럼 말하는 일도 아닙니다. 순서를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징후를 발견하고 범위를 확인하고 개인 가입과 조직 지시를 구분하고 선거 개입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당원과 국민에게 공개한 뒤 정치적 책임을 묻는 순서입니다. 이번 논쟁에서는 그 순서가 거꾸로 돌기 시작했습니다. 강한 정치적 결론이 먼저 등장했고 증거를 모으는 과정이 그 뒤를 따라가는 모습이 됐습니다.
정청래 후보가 문제 삼은 것도 이 부분이고 김민석 후보가 억울하다고 느끼는 것도 경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유죄 취급을 받는다는 부분일 겁니다. 두 주장 모두 일정 부분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인물에 대한 호감과 비호감으로 결론을 내리면 안 됩니다. 경고할 권리와 입증할 책임을 동시에 인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김민석 후보의 정치적 전략부터 보겠습니다. 김 후보는 자신이 이재명 정부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면서도 당 내부와 외부의 위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국무총리 경험과 행정조정 능력을 강조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문제가 커지기 전에 발견하고 여러 부처와 이해관계자를 모아 해결할 수 있다는 이미지가 김 후보에게 중요합니다. 신천지 개입 가능성에 대한 경고는 이런 이미지와 맞아떨어집니다. 남들이 조심스러워할 때 먼저 위험을 말하는 후보, 대통령과 당을 동시에 지킬 후보라는 인상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장점만 있는 전략은 아닙니다. 경고의 강도가 높아질수록 증거에 대한 책임도 커집니다. 반면 분열주의, 신천지를 하나의 비밀연합으로 묶는 표현은 평범한 점검 요구보다 훨씬 무거운 주장입니다. 그 표현이 사실의 범위보다 앞섰다면 해명이 필요하고 충분한 자료가 있다면 공개 방식과 시기를 설명해야 합니다. 정청래 후보의 전략은 충성, 신뢰, 당원, 주권, 추진력입니다. 정 후보는 김 후보의 과거 정치 행보를 다시 꺼내며 한번 신뢰를 잃은 사람에게 큰 선거를 맡길 수 있느냐는 프레임을 세웠습니다. 2002년의 정치적 선택, 과거 탈당과 복당의 기억을 현재의 당권 경쟁으로 불러왔습니다. 반면 자신은 당을 떠나지 않고 지켜온 사람이며 당원과 함께 싸우고 당원에게 권한을 돌려줄 후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방식은 권리당원 중심의 경선에서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의 배신 이미지만으로 현재의 정책 역량까지 모두 판단하면 토론은 인물 재판으로 흘러갑니다. 김 후보의 과거는 검증 대상이지만 현재 제시하는 계획과 행정 경험도 별도로 평가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정 후보의 충성도는 중요한 자산이지만 충성만으로 복잡한 국정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토론에서 두 후보는 결국 서로 다른 종류의 신뢰를 요구했습니다. 김 후보는 일을 해본 사람에 대한 신뢰를 요구했고 정 후보는 당을 지켜온 사람에 대한 신뢰를 요구했습니다. 한쪽은 능력의 기록을, 다른 쪽은 의리의 기록을 내세운 셈입니다. 뉴스를 끝까지 보는 분들이라면 이미 느끼셨을 겁니다. 당원들이 불편해한 것은 누가 더 세게 말했느냐가 아닙니다. 주장과 검증의 순서가 뒤집히고 정책 경쟁이 과거사와 의혹의 언어에 묻히는 장면이 반복됐다는 점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이익을 보는 쪽은 두 후보 가운데 한 명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야당은 민주당 내부에서 나온 표현만으로도 특검이나 국정조사 요구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보수 언론은 신천지와 보수 정치권의 관계를 둘러싼 기존 수사보다 민주당 전당대회 내부의 충돌을 더 크게 다룰 수 있습니다. 결국 민주당이 스스로 만든 표현이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는 재료로 되돌아올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이때 민주당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침묵과 과장의 양자택일입니다. 침묵하면 은폐라는 의심을 받고 과장하면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스스로 확대하게 됩니다. 해법은 중간지대에 있습니다. 확인된 사실은 날짜와 출처를 붙여 공개하고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명확히 표시하며 수사기관의 결론과 당의 정치적 판단을 분리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지켜지면 의혹을 제기한 사람도 입을 막혔다고 주장하기 어렵고 의혹을 받는 쪽도 무차별적인 낙인이라고 반발하기 어려워집니다. 물론 그렇다고 의혹을 숨기자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정권과 가까운 당일수록 더 투명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정치와 종교의 부적절한 결합을 끊겠다고 한다면 조사 대상이 보수 정당일 때와 민주당일 때의 기준이 달라 보여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수사의 정당성도 살아나고 정부의 개혁 의지도 국민에게 설득력을 얻습니다. 솔로몬의 재판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더 크게 아이를 사랑한다고 외쳤느냐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보호자가 누구인지 드러내는 절차였죠. 지금 민주당에도 같은 원칙이 필요합니다. 당을 사랑한다는 말의 크기가 아니라 불리한 사실까지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누가 만들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정당을 지키는 것은 의혹의 크기가 아니라 검증의 순서입니다. 바로 그 차이입니다. 증거가 있다면 끝까지 조사해야 합니다. 그 결과가 어느 계파에 불리하든 공개해야 합니다. 반대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면 강한 표현을 사용한 사람은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 표현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의혹을 제기한 사람을 조사할 때도 승자의 분노가 아니라 독립된 규칙이 작동해야 합니다. 이 기준을 세우지 못하면 전당대회가 끝난 뒤에도 상처는 남습니다. 승리한 쪽은 상대를 의심하고 패배한 쪽은 결과를 인정하지 않으며 당원들은 자신이 본 정보가 사실인지 선거용 프레임인지 구분하지 못하게 됩니다. 집권당의 내부 경쟁이 이런 상태로 끝나면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부담입니다. 대통령이 추진해야 할 개혁과 민생 과제보다 당내 갈등이 뉴스의 중심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이야기가 중요해집니다. 얼핏 보면 신천지 논쟁과 전혀 다른 주제 같지만 실제로는 두 후보의 리더십을 검증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시험대입니다. 정부는 7월 6일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를 광주군 공항부지에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약 250만 평규모의 부지를 확보할 수 있고 공항 특성상 이미 평탄화가 돼 있어 부지 공사 기간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이 제시됐습니다. 광주 도심과 KTX 역에 가깝고 도로, 공항, 항만과 연계한 물류 접근성도 장점으로 거론됐습니다. 정부는 대통령 주재 민관 합동점검회의를 매달 여러 추진 상황을 확인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말 한마디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산업단지 지정, 특별법과 관련 입법, 전력과 용수 공급, 광역교통망, 인재 확보, 기업 유치, 노동자와 가족이 살 수 있는 정주 여건이 모두 연결돼야 합니다. 하나라도 늦어지면 전체 일정이 밀립니다. 반도체 공장은 건물만 세운다고 돌아가는 시설이 아니에요. 거대한 전력망과 깨끗한 물, 숙련된 인력, 협력업체, 생태계가 동시에 움직여야 하는 국가 프로젝트입니다. 정청래 후보는 바로 이 지점을 강조했습니다. 국회에서 특별법을 신속하게 만들고 국가 산단을 지정하며 교통망과 정주 여건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임기 안에 제품을 출시하려면 강한 추진력이 필요하고 자신이 그 역할을 가장 잘할 수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김민석 후보는 자신이 총리 시절 새만금 현대차 투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 부처와 기업을 한자리에 모으고 필요한 과제를 조정한 경험을 내세웠습니다. 말로 하는 속도전이 아니라 실제로 일을 해본 속도전으로 뒷받침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목에서는 과거의 충성과 배신만으로 답을 낼 수 없습니다. 누가 산업단지 지정의 시한을 제시하는지, 누가 전력과 용수 공급의 책임 부처를 묶을 수 있는지, 누가 기업의 투자 결정과 지역 주민의 이해를 동시에 조정할 수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일정이 늦어질 때 책임자를 어떻게 특정하고 당원과 국민에게 어떤 방식으로 진행 상황을 공개할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추진일치 논쟁도 같은 맥락입니다. 김민석 후보가 보안수사권 문제와 관련한 추진 과정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가 이후 공개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정확한 평가는 원본 영상과 전체 발언을 확인해야 하지만 공개를 약속한 자료가 있다면 왜 공개하지 않게 됐는지 설명하는 것이 맞습니다. 공개하겠다는 일지가 하루 만에 필요 없어졌다면 달력이 아니라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사소한 말꼬리 잡기가 아닙니다. 당대표는 대통령과 정부의 계획을 국회에서 뒷받침하고 당내 이견을 조정하며 진행 상황을 당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공개 약속을 어떻게 지키는지는 대형 프로젝트의 일정과 책임을 어떻게 관리할지를 보여주는 작은 예고편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 물었습니다. 이번 토론에서 시험대에 오른 것이 후보 한 사람인지 민주당이 의혹을 다루는 방식 자체인지 말입니다. 이제 답은 분명해졌습니다. 김민석 후보는 자신의 경고가 어느 수준의 증거에 근거했는지 보여줘야 합니다. 단순한 위험 가능성과
비밀 연합이라는 강한 표현 사이의 거리를 설명해야 합니다. 정청래 후보는 당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공정한 조사 절차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윤리감찰이 승자의 징계 도구가 아니라 사실을 확인하는 독립적 장치가 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민주당도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개인 신도의 정당 가입과 조직 지시를 구분할 수 있는지, 수사 중인 사안을 선거용 언어로 소비하지 않을 수 있는지, 확인된 결과를 개파에 유리한 부분만 골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8월 17일 전당대회가 끝난 뒤에도 적용될 원칙을 지금 만들어야 합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집권당에는 용기만큼 출입 기록을 남기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누가 언제 어떤 근거로 문제를 제기했고 당은 어떤 자료를 확인했으며 수사기관은 어디까지 결론을 냈는지 기록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선거에서도 같은 의혹이 반복될 때 감정이 아니라 기준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8월 10일에는 마지막 TV 토론이 예정돼 있고 8월 17일에는 대전에서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열립니다. 남은 기간 두 후보가 보여줘야 할 것은 더 독한 공격이 아닙니다. 김민석 후보는 근거와 공개 범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정청래 후보는 조사와 징계의 절차적 독립성을 제시해야 합니다. 두 후보 모두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포함한 이재명 정부의 핵심 사업을 어떤 일정과 책임 체계로 뒷받침할지 구체적으로 말해야 합니다. 문제는 누가 2차 토론에서 이겼느냐가 아닙니다. 전당대회가 끝난 뒤 의혹만 남고 검증 시스템은 남지 않는다면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쪽은 민주당도 이재명 정부도 당원도 아닐 겁니다. 여러분은 의혹을 제기할 권리와 그것을 입증할 책임의 경계가 어디에 있어야 한다고 보는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십시오.